안녕하세요. 유흡스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에 끊임없이 논란을 양산했던 인물입니다. 워낙에 캐릭터가 강해서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부터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불호 또는 극혐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고 열렬히 지지하는 층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지자들에게는 아쉽지만 그는 지미 카터 및 아버지 부시 대통령처럼 연임에 성공하지 못한 몇 안 되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 중 논란의 여지가 되고 어떻게 보면 기상천외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한 예로 멕시칸 이민자들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대형 벽 설치가 그렇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온난화를 믿지 않은 리더입니다. 지금 뉴욕은 얼어 죽을 정도로 추운데 도대체 지구온난화가 말이 돼요? 라는 유명한 발언은 그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재앙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강행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차기 정권을 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미국을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시켜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구는 정말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또한 그 많은 일련의 변화 중의 하나이고 무시해도 상관없는 걸까요? 트럼프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부동산 재벌 및 TV에 가끔 출연하는 셀럽으로도 유명했었습니다. 그는 최초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2019년 기준 그의 자산은 무려 3조 달러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영화 나 홀로 집에 2에서 맥컬리 컬킨에게 잠시 길을 알려준 역할로도 카메오 출연을 했었습니다. 셀럽으로서 여성 편력은 정말 많이 구설수에 올랐었습니다. 특히 2006년 성인물 배우 스토미 다니엘과의 관계는 그 자체로도 논란이었지만 2016년 10월 미 대선이 한창인 때에 13만 달러를 주고 그녀의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알려져 더욱 많은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책을 저술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부동산 부호답게 그는 부를 생성하고 축적 및 관리하는 것에 대한 책을 주로 저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는 언론에서 그가 제일 아끼는 책은 바로 이것, The Art of the Deal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 책을 누구나가 성경책처럼 가지고 다니며 읽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자신의 저서를 성경과 비교하며 하나는 완벽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적어둔 책이며 나머지 하나는 성경책이다 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번에 팍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자신의 자서전을 집필 중이며 이에 대해 어떤 내용이 실릴지 간략하게 언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띈 것은 그의 재임 기간 중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및 그에 대한 업무 수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북한의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왜 인권 탄압 및 세계 평화 파괴에 앞장서는 북한의 독재자와 만났냐라는 반향에 직면했지만 그는 해당 회담을 뚝심 있게 밀어붙였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의 김정은 위원장과 한 번 이상 만났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유감스럽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실제적으로 북한이 얻어낸 성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세계 무대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은 북한이 적어도 한 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세계인들에게 심어주기에는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을 내려고 편집자를 구해 이에 대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과연 어느 누가 이 책을 살 것인가에서부터 회고록이 나온다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히트를 칠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여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노이즈 마케팅의 일종이 아닐까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책을 열심히 써서 또 돈도 좀 벌고 지지자들과의 소통에 힘쓸 듯 합니다. 그 와중에 그는 팍스뉴스와의 해당 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중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뒷이야기가 나와 흥미를 가지게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결정하에 모두가 움직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정부 측에서 해당 북미 회담의 성사를
무척이나 신경 쓰고 애써서 중간에 큰 탈이 없이 북측의 정상과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만 북한과 한국의 이웃나라 측에서 해당 정상회담을 너무 자신들의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한 듯하여 이것을 다루는데 굉장히 불편하였으며 해당 국가의 지도자는 무척 어노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어노잉이라는 단어는 짜증나는 혹은 언짢은 등의 부정적인 의미로 격식이 있는 자리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는 비교적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하는 타인의 성격 등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이례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이웃나라에 대한 불편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 이웃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당시 일본 측은 남의 나라들의 정상 간에 만난 회담에서 김정은이 먹는 망고무스에 자신들의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 장식이 들어갔다면서 매우 기분 나빠하는가 하면 아베 총리는 또 미국까지 급하게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을 만나면 일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꼭 얘기해달라며 자신들의 이슈를 부각시키며 수저얹기에 바빴습니다. 참고로 아베 신조는 일본에서 가장 장수한 총리입니다. 사실 이 납북자 문제는 그가 재임 기간 중에 크게 강조를 하던 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일본 국민들에게 납북자들을 꼭 데려오겠다고 약속했고 사실 그에게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북한의 관계는 냉랭하기 이를 데 없는 데다가 김정은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지도자 자체가 많지 않았고 그렇다고 한국에 손 벌리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던 탓이었을 것입니다. 아베와의 만남 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으로 찾아온 그에게 납북자 문제를 반드시 언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 정상회담 시 이는 중요한 의제로 언급되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아베는 납북자 중 단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하는 수치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다루어야 할 큼직한 의제들이 있는데 다른 것에 정신 팔리고 싶지 않았다라며 아베 전 총리의 부탁을 간단하게 무시해버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일본은 지난 북미 정상회담 시 소위 일본 패싱을 우려했다고 전해집니다. 소위 세계 3위 경제력 및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선진국이라면 타국가 이벤트에 얹어서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본인들이 본인의 힘으로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한 자국민들의 반환에 힘쓰는 것이 올바른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우리는 일본이 남북이 통일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동경대학원 국제안보 및 국제관계연구소장인 나루시게 미치시다는 한반도가 통일이 된 것은 일본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약 3만 명의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북한에 대한 방어를 한국에 돈을 주고 쉽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통일해버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형국의 극단적인 예이지만 통일 한국이 친중국 노선을 탄다면 일본은 자국 방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 및 두려움이 크게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추가로 이 점은 실제로 많은 일본인들의 우려이기도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가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사다난한 한반도 주변 정세에도 불구하고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향유하며 천천히 발전해 왔습니다. 그 시련이 무엇이 되었든 반드시 이겨내고 타국이나 타민족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유읍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